또 하나 또 헷갈리는 거. 효율과 효과. 또 많이 헷갈려 하세요. 효율은 뭐고 효과는 뭐죠? 효율성이 좋다, 효과성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효율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거 대비 나오는 걸 좋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거 대비 나오는 거. 그 비율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제품을 똑같은 제품이에요. 누구는 이제 10,000원짜리예요, 이게. 10,000원에 똑같이 만들 건데 요 A라는 공장에서는 5,000원 투입해서 10,000원을 만들었어요. B라는 공장에서는 8,000원 투입해서 10,000원을 만들었어요. 자, 어떤 공장이 잘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효율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게 들어서 많은 걸 내는 거. 그렇죠? 예, 효율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효과는 뭐냐면 그냥 딱 거기 딱 맞추는 거예요. 잘 맞추는 거예요. 자, A라는 공장은 5,000원에 들어서 10,000원에 만들어서 10개 팔았어요. 그럼 얼마 남아요? 50,000원 남죠. 5,000원 곱하기 10개니까. B라는 공장은 8,000원짜리를 8,000원 들여서 10,000원에 만들어서 100개 팔았어요. 얼마 남아요? 10만원이요? 20만원 남죠. 누가 잘했어요? B가 잘했죠. 그쵸? 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쵸? 잘한 거죠. 그러니까 효율은 들어가는 것 대비 나온 거고 효과는 결국 결론으로 잘 맞춘 거예요. 목표를 잘 맞춘 거예요. 그렇죠? 자, 기업이라면 효율이 좋아야 돼요?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둘 다 좋아야지.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만들어서 100개 팔아보세요. 얼마 나와요? 50만원 남잖아요. 예. A, B 두 공장 다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비즈니스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뭐 쉽게 예를 한번 더 들면 효율이라는 거는 연비라는 거, 자동차가 1리터를 넣는데 10km에 가. 자동차가 1리터에 넣는데 15km 가. 그럼 15km 가는 차가 연비 효율이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1리터 기름 넣는데 나오는 거 15kg. 예. 자,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 앞에 약국에 가서 약을 이제 하나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파란 약을 먹었더니 아니, 이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딴 약국에 가서 빨간 약을 받아서 먹었더니 반나절 만에 나았어요. 자, 빨간 약이 효율이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이해되셨죠? 예, 딱 타겟으로 한 걸 맞추는 거. 예. 그래서 기업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비용을 줄일 거냐, 아니면 잘 팔 거냐, 이거에 대한 균형을 잘 만들어 가야겠죠.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라면 효율이 좋은 게 좋을까요? 효과가 좋은 게 좋을까요? 효율. 잘 작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게 좋다. 또 그건 또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스타트업은 효율보다는 효과가 좋아야 돼요. 잘 팔아야 돼요. 스타트업들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시장을 모른다고 했죠. 네. 제품은 좋아요. 근데 잘 못 파세요. 결국 성공은 팔고 나면 효율은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해되시죠? 제가 처음에 물건 만들 때, 제가 오더를 줄 때, 특히 스타트업들은 오더 주면 비싸게 원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들은 뭐 몇만 개 단위, 몇백만 개 단위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싸죠. 근데 스타트업들은 100개, 100개, 좀 많이 줘봐요, 1000개.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도 시간 빼가지고 해야 되니까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효율을 치중하면 사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우리는 원가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별로 심사위원들도 별로 안 믿고 별로 안 좋아해요. 원가가 좋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효과가 좋다. 이거 진짜 한번 써봐, 효과 끝내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효과에 더 치우쳐야 된다, 스타트업이라면.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라면 감을 하셔서 이렇게 보통 스타트업들 보시면 이렇게 사업계에서 써오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기술개발 평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정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넘어서 중기부에서 하는 그 R&D 사업 있잖아요. 그런 평가도 지금을 하고 있어요. 평가위원으로서. 근데 보통 이제 가끔씩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이 제품이 딱 되자마자 3년 만에 1,000억. 뭐 이런 기업들이 와요.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밖에 안 된 기업, 매출이 지금 1억 갈까 말까 기업인데 요게 터지면 잭팟입니다. 1,000억을 벌어요. 막 이런 식으로 와요. 누가 믿겠어요?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는 못해요. 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만한 1,000억을 만들기 위한 캐파, 예,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제조업이라 그러면 특히 더 공장 시설 갖추고 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공장 막 우리 큰 기업 같은 경우 공장 한번 옮기잖아요. 몇 년짜리 사업이에요.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옮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 닫고 새로 만들어요. 보통 큰 기업들은. 그 작은 기업들은, 작은 기업이라 해봐야 우리 뭐 녹산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억짜리 한다. 단조, 이렇게 막 공장에서 쿵쿵쿵 거리면서 물건 만든다. 이분들이 공장을 쫙 옮겨서 셋업하고 안정적으로 하는데 최소 6개월 걸려요. 예. 근데 1,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 장비 투자해야지, 셋업해야 되지, 그러면 그거 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팩트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대표자라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창의성을 갖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 베이스,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의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앞단에서 얘기했던 거, 수익 구조 모델 만들 때 KPI, 그러니까 지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했을 때 내가 뭐가 나와야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어를 알까? 그 지표를 철저하게 구성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뭐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감으로 그냥 잘 될 거야. 좀 나만 믿고 따라와. 이산이 아닌가벼. 이러면 이제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항상 지표. 자, 갖고 와봐. 자, 우리 회사 홈페이지 봐봐. 몇 명 들어왔어, 지난주에. 그 중에 몇 명이 우리한테 결제했어? 몇 명이 아직도 유저로 남아있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몇 명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결제로 갈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팩트 베이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다르게 볼 줄 아는 생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는 사업에 있어서의 출발이에요. 아이템의 출발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아이템이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체스키하고 가비아가 만들었던 에어비앤비 모델이 누구나가 생각하고 있었고 누구나가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비즈니스화 시켜서 정말 이런 큰 기업이 만들어내게 하는 거는 단순한 아이디어, 새롭게 보는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어요. 누구나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새롭게 다름을 알 수 있는 그 판가름하는 거 CEO의 정말 중요한 마인드.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의 학력, 이 사람의 학식, 전문 지식이 아니라 이걸 다르게 보는구나 라는 그 모습이에요. 이걸 다르게 볼 줄 아는구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키우셔야 돼요. 사실 내가 하루아침에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이 다르다라는 거 천재하고는 또 다른 얘기니까 창의성이 높아라는 걸 하루아침에 만들기 쉽진 않아요. 근데 그 하루아침에 만들지는 못하지만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는 반드시 만들 수가 있는 게 창의력이거든요. 근데 창의력에 대해서 뭐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건 아니고 좀 나중에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보면 아이디어 개발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잠깐 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하셔야죠. 경쟁자들을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레드킨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루이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그 작가예요. 겨울나라의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전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그 레드킨을 붙들고 막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 이상한 짐승들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뛰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뛰고 있는데. 그래서 레드킨한테 물어봐요. 여왕님,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왜 주인은 똑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레드킨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봐, 앨리스야. 지금 네가 달리는 만큼 주위도 똑같이 달리고 있는 거야. 네가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변하는 만큼 주위도 똑같이 변하고 있어서 너가 그걸 못 느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딱 보시면
버스 같은 거 타다 보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차가 출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차가 동시에 이렇게 쭉 가면. 쟤도 가고 나도 가면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세상의 경쟁자들이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걔네들하고 똑같은 속도로 간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가거나 또는 그렇죠. 뒤로 가거나 반대로 가거나. 그러니까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더 빨리 간다는 건 옛날 얘기였어요. 옛날에는 더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르게 갈 줄 알면 된다.